이번 영상은 3장 히브리어의 모음 세 번째 영상 셔와 카메차투 특이한 발음에 관한 영상입니다. 교재 25페이지의 내용입니다. 셔와라고 하는 것은 경상도 사람들이 주로 내는 일종의 뭉갠 소리죠. 우리 경상도 사람들이 의 혹은 이 사이에 나는 발음입니다. 통일성을 위해서 이제 우리는 의라고 표기를 하는데 이 발음은 모음 사각도를 기준으로 모든 모음의 정중앙에서 발음되는 소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 지금 모음 사각도라고 했는데 그림은 전혀 사각도처럼 보이지 않으시죠? 모음 사각도라고 하는 이야기는 이렇게 사각으로 그린다는 이야기인데 아래 이렇게 소리 중에 아 같이 이제 가장 밑에서 나는 소리 그리고 이 양이 그 앞쪽에서 나는 이 소리 그리고 안쪽에서 나는 우 소리 이 사이에 이제 이와 아 소리 사이에 에 소리가 있고 그리고 우오 그리고 이 사이에 의 이런 소리들이 이제 가운데서 나는 소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이것을 이제 언어학자들은 모음 사각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혀의 높낮이, 혀의 앞뒤 위치에 따라서 이렇게 모음들이 차이가 나죠. 셔와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 가운데서 나는 이 셔와 소리, 셔와 소리는 히브리어 읽기에 아주 중요합니다. 하지만 초심자들에게는 매우 큰 어려움을 주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셔와라고 하는 것이 발음을 표기할 때 사용하는 표기임과 동시에 또 어떨 때는 표기는 해놓고 읽지 않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제 이 두 가지를 구분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제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표기를 하고 발음을 하는 그래서 의라고 하는 발음을 하는 이제 이것을 이제 저는 발음 셔와다 표기하고 발음도 한다 해서 발음 셔와라고 이야기를 이제 붙이면 이제 이런 경우도 있지만 두 번째는 그냥 저는 그림 셔와라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표기를 내놓고 발음을 하지 않는다. 뭐 이 말이죠. 이제 이 경우는 이제 대개 어떻게 사용하냐면 예를 들면 우리말 같은 경우는 표기법 자체가 한 음절 한 음절 해서 이제 이렇게 표기를 하죠. 그래서 예를 들면 초성, 중성, 종성 해서 그 다음에 초성, 중성 해서 이런 식으로 우리는 음절을 구분해서 표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히브리 말은 이제 이거를 예를 들면 제가 히브리 말로 그대로 한번 적어보면 이런 식으로 자음이 적힐 겁니다. 그러면 오른쪽부터 학교 되면 이제 자음만 적는 소리다 보니까 이제 왼쪽에 제가 이렇게 기역, 교 이렇게 이제 적어 놓은 다음에 이제 모음을 만약에 붙이면 이렇게 되죠. 한 자음 한 자음 한 자음을 표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요 기역 밑에 여기 들어갈 모음이 없지 않습니까? 이때 히브리 말은 여기에 셔와를 쓴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히브리식으로 표현 쓰자면 학교 하면 기역 다음에 여기 셔와를 넣고 그 다음에 이럴 때 셔와를 또 쓴다는 겁니다. 이때 이것을 이제 일종의 그림 셔와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제 강의록 25페이지 보면 이것을 뭐라고 설명해 놨냐면 어떤 음절이 폐음절임을 표기할 때 사용된다. 다시 말해서 하하고 기역이 한 음절이다. 음절로 치면 하나입니다. 그래서 초성, 중성, 종성이고 요 셔와는 이것이 폐음절임을 표시한다. 여기서 폐음절에 관해서는 또 우리가 뒤에서 간단하게 설명하겠지만 이제 이렇게 초중종으로 다 돼 있는 거 이것을 폐음절이라 그러고 그리고 초성 중성 다시 말해서 모음으로 끝나는 이런 음절을 우리가 개음절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셔와는 바로 이 폐음절을 표현하는 것이다. 자, 그러면 여기 보면 이제 말키 이것을 우리가 말키라고 읽습니다. 말키. 먼저 미음이죠. 그리고 파타 그리고 리을 라메드 리을 그 밑에 쇼와 그리고 카프 그다음에 히렉 이제 이런 식으로 키 그래서 그다음에 요것은
요것은 맞대를 렉조니스라 해서 이제 발음을 따로 하지 않습니다. 장음이란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적으면 마르키 여기에 이제 셔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는 우리가 우리말로는 말키라고 적습니다. 우리말로는 말키. 이때 이 셔와는 바로 발음하지 않는 그림 셔와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 셔와 표기, 그림 셔와라는 표기는 이 무조건 자음, 한 자음과 한 모음을 표기해야 되는 히브리어 고유한 표기 방식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생겨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앞서 잠시 설명한 것처럼 개음절과 폐음절에 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개 개음절, 열려있는 음절이란 이야기죠. 열려있는 음절은 자음, 초성은 대개 자음으로 시작이 되고 그리고 중성은 모음이죠. 모음으로 자음으로 시작해서 모음으로 끝나는 것을 대개 개음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말에서는 예를 들면 배 이런 걸 개음절이죠. 이제 이런 개음절이 있다고 한다면 이제 폐음절이라고 하는 것은 초성인 자음 그리고 중성인 모음 그리고 종성인 자음으로 이루어진 이제 앞서 이야기한 학 이런 것이 이제 폐음절입니다. 이제 어느 나라 말이든지 간에 음절이라고 하는 것은 발음의 단위죠. 발음의 단위인데 발음은 대개 어느 나라 말이든 개음절과 폐음절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말도 그렇고 히브리 말도 마찬가지죠. 이제 그런데 표기법, 이거를 표기하는 방법은 우리말은 음절 단위로 표기하지만 앞서 설명한 것처럼 히브리 말은 이제 자음과 한 자음과 한 모음 해서 무조건 자음 표기, 왜냐하면 히브리 말은 자음 중심 언어이기 때문에 자음부터 다 표기한 다음에 그리고 모음을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표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세 가지 나누어서 각각 표기를 하는 것이 이제 히브리 말의 고유한 방법인데 대개 히브리 말의 또 특징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 개음절에 나오는 중성, 개음절에 나오는 이 중성의 모음은 대개 장음입니다. 소리가 깁니다. 우리말은 장단의 구분이 없죠. 장단의 구분이 없습니다만은 히브리 말은 장단의 구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폐음절인 것 같은 경우는 대개 종성으로 소리를 닫죠. 소리를 확 닫아주니까 이 모음이 되게 짧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음이냐 단음이냐 다시 말해서 이제 이 셔와가 있으면 그 앞에 이제 제가 우리말로 한번 이렇게 적어보면 예를 들면 셔와가 있으면 그 앞에 단어가 이제 여기가 장음이면 이 셔와는 대개 셔와는 발음 나는 셔와이고 얘가 단음이면 얘는 발음이 나지 않는 셔와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왜 그렇게 이야기하냐면 단음인 경우는 대개 폐음절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폐음절이기 때문에 얘는 그림 셔와고 장음인 경우에는 개음절인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에 개음절이라고 한다면 하그 이렇게 이제 이렇게 발음을 해야 되겠죠. 이 발음이 나는 거니까. 이제 우리말로는 이 표기가 안 되기 때문에 장단 표기가 없기 때문에 조금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만은 히브리 말은 이제 이런 것들이 표기가 좀 더 명확해집니다. 지금부터 카메츠 하투베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카메츠 하투베라고 하는 주제 역시도 우리 초심자들에게는 조금 어려운 주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간단하게 그 개념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우리가 모음을 이야기할 때 카메츠는 원래 장음을 표기할 때 사용하는 모음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어떤 경우에는 오 발음, 짧은 단음 오를 표기하는데 사용되기도 합니다. 언제 그러냐면 대개 이제 폐음절에 이 얘가 사용될 때 폐음절 중성으로 이 모음이 사용될 때 이 카메츠는 오로 읽어야 된다. 초성 카메츠 종성일 때 오를 읽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밑에 예문으로 이제 제시된 게 코트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나의 쓰기란 뜻입니다. 이때 이제 처음부터 보시면 카프, 그리고 카메츠 원래 그냥 글은 있는 대로 그냥 쓰다 보면
이제 코트 그다음에 쇼하니까 to 그리고 v 이제 여기 이에 여기서 마테르 렉지오니스지요. 마테르 렉지오니스. 뭐 여러분들이 이것까지는 뭐 굳이 알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읽는다는 정도만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냥 쓰면 카트비가 되지만 이것은 틀렸다. 틀린 표기고 틀린 발음입니다.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좀 더 전문적으로 공부를 하다 보면 얘가 이제 코트비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됩니다. 언제 그러냐면 이제 대개 여기에 이제 이런 식으로 메택이라고 합니다. 메택. 이런 식으로 줄을 끄면 카트비로 읽고 얘 줄이 없으면 대개 코트비라고 읽는다. 왜냐하면 카메츠 다음에 두 번째 모음으로 샤와가 왔죠. 샤와. 이 샤와 같은 경우는 그림 샤와일 때도 있고 발음 나는 샤와일 때도 있습니다. 언제 그런지는 이제 이런 식으로 메택으로 일반적으로 표시를 해주지만 이제 항상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선 더 이상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쨌든 카메츠가 오로 발음 날 때도 있다. 이 정도만 여러분은 알면 좋겠습니다. 더 자세한 거는 이제 초급이나 여러분들이 나중에 히브리 말을 조금 더 전문적으로 배울 때 그때 더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단어 마지막에 나오는 이 파타 단어 마지막에 나오는 이 파타를 이제 파타 푸르티브입니다. 이제 이렇게 부릅니다. 대개 이제 후음 밑에 사용되는 이 파타를 파타 푸르티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왜 그렇게 이야기하냐면 이제 적힌 순서대로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밑에 있는 이 경우에 레시니까 리을 그다음에 우 그다음에 헤트 그리고 파타니까 루하 이렇게 읽는 것이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읽어서는 안 된다.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먼저 이 파타부터 먼저 발음하고 그리고 햇을 제일 마지막에 후음을 제일 마지막에 발음해야 된다. 그래서 파타부터 먼저 발음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루 그다음에 파타니까 아주 루 모음 넣고 그리고 나서 흐 이렇게 발음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을 읽으면 루아흐 이렇게 됩니다. 루아흐.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것을 표기할 때 그냥 깔끔하게 루아흐를 넣어서 루아흐 이렇게 발음 표기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말 표기에서는 그냥 이것을 후음이 마지막에 나올 때는 표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루아 이렇게 표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 두 가지 다 가능한 표기인데 루하 이렇게 표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 이것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연습 문제 풀이입니다.